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김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잘 계시죠? 죄송합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오직 한국 사람들만 한국의 위대함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그런데 한 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도서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걸 보니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 남기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빠르게 한번 되새겨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소원은 독립과 더불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지요. 수십 년을 앞서가는 그분의 해안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어쩌나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국은 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지요. 어쨌든 김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한 거고요. 사실 김구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우스갯소리고요. 아마 김구 선생님께서도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을 아신다면 분명 기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실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기에 그 대신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침략당한 아픔이 너무나 컸기에 우리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도덕심이 담긴 생각이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정말 뜻깊은 마음으로 진짜 문화강국이 된 우리나라와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은 나라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한국입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줄 알았던 그 공간에서 혁신, 자연, 공동체, 그리고 미래가 피어나고 있지요. 한국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분석한 미국의 교육자 알 데이비드 랭크스 씨는 한국의 도서관을 보면 이 나라가 왜 문화강국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랭크스 씨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서관학자이며 특히 커뮤니티 중심 도서관이라는 개념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의 패러다임 전환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하는군요. 그런 사람이 한국 도서관을 직접 탐방하고 미국의 도서관계 저널인 퍼블리셔즈 위클리에 분석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혁신의 실험실이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극찬을 한 거죠. 도서관. 여러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안고 계시나요? 누구나 도서관에 대한 작은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상 위에 동화전과를 펴놓고 무릎 위에는 빨간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 아는 형이 빨간 책 같이 보자고 엄청 졸르던 기억도 새삼나는군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던 시기에 동네 도서관에 정말 자주 갔던 경험도 있답니다. 딱히 책을 안 보더라도 왠지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그렇지요.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방학 숙제를 하던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요한 피난처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도서관은 책과 책장이 가득한 정적인 공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국 도서관학계의 석학이자 커뮤니티 중심 도서관 개념의 대표주자인 랭크스 교수가 한국의 도서관들을 직접 탐방한 뒤 미국 출판계에서 유명한 매체인 퍼블리셔스 위클리에 기고한 한 편의 글,
그는 거기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정보시설이 아니라 공공문화의 실험실이다. 그는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공공도서관부터 서울 마포구의 혁신적인 커뮤니티 도서관, 서울도서관, 그리고 국립디지털도서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그곳의 공통점을 짚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 성경도서관은 사서와 시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포 푸르메 도서관은 장애인 아동을 위한 감각놀이 기반의 공간을 운영하며, 서울도서관은 단순한 열람실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본 한국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의 소비가 아닌 관계의 생산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개념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는 현대 도서관학에서 말하는 포용적 공간 이론과 연결됩니다. 누구든 차별 없이 드나들 수 있으며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품는 공간, 사회적 조화와 평화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곳. 한국은 바로 그런 도서관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혁신의 실험실이며 공동체 중심 도서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극찬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형 도서관 모델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칫 도서관을 조용한 공간이라 부르지만, 한국의 도서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노인이 배우고, 아이가 자라고, 청년이 방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랭커스 교수는 글의 말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도서관의 미래를 봤다. 그 미래는 다정하고 개방적이며 모두의 것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이며, 한국이 이룬 조용한 혁신에 대한 진심 어린 헌사입니다. 진짜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간구하고 있었던 그 공간, K-팝이나 드라마도 물론 훌륭하지만 도서관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소리 없이 전하고 있는 가장 조용한 감동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MDPI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논문 사이트에 서울도서관에 대해 극찬을 하는 논문이 기재되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와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서울도서관이 세계도서관연맹에서 영예의 그린 라이브러리 어워드를 수상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계적인 평가는 훨씬 높아서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한 나라의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도서관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이 아니지요. 지구를 위한 공간, 미래 세대를 위한 숨 쉬는 건축입니다. 서울도서관은 본래 구 서울시청 건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기를 거치며 행정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철거가 아닌 재생, 소외가 아닌 포용, 폐쇄가 아닌 개방. 바로 이 가치를 담아 서울도서관은 2012년 문을 열었고, 이후 2022년에는 세계도서관연맹이 수여하는 그린 라이브러리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세계 도서관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친환경상 중 하나로, 단순한 건축미가 아니라 도서관이 얼마나 환경적 철학과 실천을 품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물리적 구조부터 운영 방식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지요.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건물 외벽은 유리로 교체되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최소화했고요. 실내 벽면 곳곳엔 식물과 천연 소재가 쓰였고, 종이 대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이 도서관이 단지 녹색 건축물에 머물지 않고 환경교육 그 자체가 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달 열리는 시민환경 포럼, 어린이 생태 북클럽,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재활용 전시까지. 이곳에선 건물이 읽히는 책이자 살아있는 교실이 됩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마케팅 수단이 아닌 진짜 철학이 되는 공간. 그게 바로 서울도서관이 아닐까 합니다. 이 도서관이 보여주는 개념은 분명합니다. 이제 공공건축도, 정보공간도 지속가능성의 문법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연결되는 이론은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개념 중 하나인 적응형 재사용이 있는데요. 즉, 그냥 기존의 자원을 무턱대고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재사용해서 환경 역사 공공성을 동시에 살리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은 그 대표적 사례로 세계 학계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말이죠.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공공성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세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위해 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도서관을 지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화 서비스일지 모릅니다. 서울도서관은 그걸 가장 조용하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거창한 기술이나 제도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친환경은 일상 가까이 있는 도서관 한 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책장과 햇살, 그리고 조용한 숨결이 지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또 하나의 편견을 깨는 놀라운 사례가 있지요. 우리는 도서관은 늘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 책장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실내화를 끌며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곳. 하지만 서울은 그런 상식을 통째로 뒤엎었습니다. 책이 꼭 실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아오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그 질문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그 결과 서울 야외도서관이라는 전 세계에 전무한 최초의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광장과 청계천. 도심 한복판,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 위에 느닷없이 책상과 의자가 펼쳐지고 책장과 그림책, 벤치와 해먹, 작가와 낭독회가 함께 들어섭니다. 이게 정말 도서관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그것뿐만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OECD의 공공부문 혁신 사례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OPSI에 따르면 이 서울 야외도서관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서관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 제도적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공간 중심이었다면 서울은 기능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도서관이란 시민이 지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의 총합이라면 그 기능은 굳이 건물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속 한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옆에서 그림책을 읽고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잔디밭에 앉아 시집을 펼치며 어르신들은 산책 중 잠시 쉬어가며 신문을 훑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떤 형식으로든 도서관과 만나는 도시. 그것이 서울이 구현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이 모델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개념에서 말하는 사용자 기반 혁신의 모범 사례이지요.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건축가와 행정가가 설계하고 시민은 그 안에서 이용자에 머물렀지만 서울 야외도서관은 오히려 시민의 삶의 흐름을 먼저 관찰하고 그 흐름 위에 도서관을 가져다 놓은 방식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도서관은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 도서관의 경쟁력은 정보량이 아니라 접근성, 개방성, 인간성이라는 사실. 서울 야외도서관은 말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벽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단순한 독서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복원 공간이며 도시의 리듬에 책을 섞는 섬세한 실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한 건물 한 켠이 아니라 도시를 흐르는 열린 문화의 물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은 그것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야외 도서관의 풍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예술이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다이브러리 얘기 좀 할까요? 다이브러리가 뭐냐고요? 잠시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 냄새가 밴 책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요한 조명 아래 줄지어 앉은 사람들, 넘겨지는 책장 소리, 그리고 오래된 백과사전과 서가. 그런데 서울에는 그 모든 고정관념을 통째로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디지털도서관, 일명 다이브러리입니다. 다이브러리는 디지털 플러스 라이브러리의 합성어인데요. 단순한 전자도서관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여기를 도서관이라고 불러도 좋을까요? 이곳은 책을 넘어선 공간, 정보를 넘어선 차원,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경계를 넘는 지식의 관문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개관 연도도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16년 전에 개관을 했군요. 정말 엄청난 성견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2009년에 개관했으며 총 면적 3만 제곱미터,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뻗은 거대한 규모의 총 사업비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결성입니다. 다이브러리는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전 세계 800여 개의 디지털 콘텐츠 기관과 연결된 글로벌 정보 허브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 수가 대충 200개 정도 되니까 전 세계를 몇 번이나 연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구글 북스, 유럽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심지어 중국과 동남아의 공공 아카이브까지 이 도서관 안에서는 다국적 지식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앉아서 세계의 지식을 탐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이브러리의 또 하나의 강점은 첨단 기술의 융합입니다. AR, VR, AI 기반의 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인터랙티브 멀티스크린, 음성 기반 검색 시스템, 디지털 원문 열람 서비스, 1인 크리에이터 제작 공간까지. 여기는 도서관이라기보단 디지털 문명과 문화의 실험실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다이브러리는 정보의 소유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와 창작을 지향합니다. 단순히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통 도서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이 개념은 디지털 시민권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간, 장소, 신분에 관계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보 접근권의 구현. 바로 그것이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실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책이 사라지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바로 다이브러리이지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식의 나침반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 그 시대의 나침반은 더 이상 책장에 꽂힌 책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한눈에 꿰는 연결의 기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세계를 읽는 곳이다. 그리고 그 말이 허언이 아님을 이곳을 찾은 모든 이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도서관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전혀 새로운 상상이 실현된 공간, 바로 다이브러리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오동숲속 도서관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자료 조사를 하다가 사진을 보니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물이 정말 평생 처음 보는 신기한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있든 밝은 햇살이 든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더군요. 2023년에 개관했으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군요.
책을 읽는다는 건 그저 단어를 눈으로 훑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숨결을 느끼고 저자의 손끝에 깃든 세계를 따라 걸어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간 자체가 한 편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자락에 들어선 오동도서관은 그 질문에 아름답게 대답하고 있지요. 이곳을 설계한 건축사무소는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건축, 미학으로 주목받는 운생동 아키텍츠이고요. 이들은 도서관은 단지 책을 쌓아놓는 기능적 장소가 아니라 도시의 서사를 품은 유기적 존재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동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은 건물보다 이야기를 먼저 체감합니다. 건물 외부는 주변 주거지와 위화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입구에 들어서면 자연 채광이 내부 깊숙이 스며들도록 설계된 유리루버 구조가 따스한 빛을 끌어옵니다. 공간 곳곳에는 목재가 주 재료로 사용되며 금속과 콘크리트가 갖지 못한 숨결이 벽과 천장, 책장에 살아있지요. 그 자체로 따뜻하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평면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내부 동선은 독자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는 여행처럼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층별로 나뉜 공간들은 연령대별로 나뉘지만 고립되지 않고 흐르듯 연결되며 마치 책의 목차처럼 다음 장으로 유도합니다. 독서 공간은 단지 기능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사색과 쉼, 탐색이 공존하는 풍경으로 짜여져 있어 이곳에 들어선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고 하는군요. 이 모든 건축적 장치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즉 사람이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책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감성적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예쁜 건물이 아니라 건축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세심하게 실천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도시계획 이론에서 말하는 서사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건축이 단지 구조물이 아닌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할 때 비로소 공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오동도서관은 바로 그 이론의 현실적 구현입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책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건물은 단지 도서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한 조각과 마주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동도서관은 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책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이며 건축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고 철학입니다. 도서관이 건축적으로 아름다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 공간을 본 순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도서관이 아름답기 때문에 도시의 품격이 생긴다는 확신으로 서울은 이제 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간으로 말하고 건축으로 감동시키고 시민의 일상에 서사를 선물합니다. 오동도서관은 그 조용한 혁신의 상징이자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배움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면서 단시간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루었지요. 그러나 때로는 교육이 미처 닿지 못한 그곳에서 더 깊은 배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도서관에서 말이죠.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와 계층, 언어와 몸의 장벽을 넘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돈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배운 적이 없어도 환영받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감각적인 놀이형 독서공간,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존, 노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실 등 각각의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식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시험을 위해 가르친다면 도서관은 삶을 위해 기억하게 합니다. 여긴 점수도 정답도 경쟁도 없습니다. 대신 질문이 있고 공감이 있고 발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교육보다 더 깊고 조용하게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에는 도서관이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의 자서전을 보면 꼭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도서관 하면
미국이나 유럽을 떠올립니다. 책이 가득하고 건물이 오래됐으며 지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곳.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도서관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정보 접근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만 개방되거나 프린터 사용과 디지털 자료 접근에 요금을 받는 등 공공이라는 개념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서관은 여전히 책 중심, 자료 중심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처음부터 철학이 달랐습니다. 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머물 수 있는 공간. 나이도 국적도 장애도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위한 감각놀이형 공간,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존, 노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장애인을 위한 촉각 자료와 맞춤형 열람 공간까지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진심으로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건축 역시 철학을 담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시청 건물을 허물지 않고 되살려 도시 재생과 환경, 친화성까지 품은 그린 도서관으로 재탄생했고, 마포구의 오동도서관은 자연채광과 목재를 활용해 건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건축물 그 자체가 한 권의 책이고 시민과 도시가 함께 쓰는 서사입니다. 기술력도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국립디지털도서관 다이브러리는 전 세계 800여 개의 기관과 연결된 거대한 지식의 허브입니다. AR, VR, AI 기반 큐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세계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점점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도서관이 꼭 건물 안에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서울은 광장과 청계천 위에 야외 도서관을 펼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건물 밖으로 나온 도서관. OECD와 세계도서관연맹이 혁신 사례로 공식 선정한 이 모델은 이제 책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말합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서울로 가라. 한국은 이제 도서관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람을 중심에 둔 조용한 철학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도 도시의 한복판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책 한 권처럼 묵묵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없이 그러나 정직하게 도서관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변화는 지금 한국의 도서관에서 날개를 달고 조용히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서울로 가라는 말은 이제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 도서관 모델을 연구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 설계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모범 사례로 삼고 있으니까요. 왜냐고요? 한국은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혁신 인프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도시재생으로 되살아난 옛 시청 건물은 지구를 위한 그린 도서관이 되었고, 차가운 도심 광장 위에 펼쳐진 야외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의 쉼터가 되었으며, 상암의 디지털 도서관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의 관문이 되었고 말이죠. 건축은 이야기가 되었고, 공간은 교육이 되었으며, 시민은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요. 이 모든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하나 없이, 전시회나 박람회 대신 그저 시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다정하게, 아주 성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삶을 기억하고 시대를 보듬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 도서관에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진짜 혁신은 결국 누구나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한국은 도서관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없이 그러나 정직하게, 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꾸는 나라. 도서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곳은 우리의 삶을 다시 믿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한 책장 사이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의자 하나, 아이와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웃는 풍경, 언어가 달라도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낭독의 순간과 각종 문화교실, 그 모든 것이 한국 도서관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한국은 그걸 도서관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우리 일상의 바로 곁에서 도서관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도서관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